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닭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니까는 패딩 점퍼 차림의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던데, 이런 겨울철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정치 이슈들을 뜨겁게 달궈줄 오늘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한 8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개수가 지금 많지가 않아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께 우리 닭간다 프로그램이 알려질 수 있고, 이 프로그램 이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슈퍼챗과 후원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를 다 까볼 고수 세 분 모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화요일의 멤버,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추운데 어떻게 다시 물어보죠. 꽁꽁 감싸매고 왔습니다. 네. 잠바 입고 왔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따뜻한 마음을 안고 예.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 내가 볼 때 둘 다 아니야. 지금 머릿속 지금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추운데 너무 어떻게 추웠는데 오셨습니까? 찐빵 먹을 생각.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저희가 찐빵을 한번 팔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리네. 찐빵 그럼.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잠바 입고 왔다고 하시고 예, 따뜻한 마음으로 갔다가 버스 드디어 타고 찐빵. 왔어요. 어떻게 왔냐 하니까. 그거잖아. 예전에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328-1 너무 당연한 버스 타고 가면 돼. 다 갈 수 있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찐빵을 보니까 세 분 오늘 춥게 잠바 입고 오셨을 텐데 버스 타고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귓가를 뒷밤인가요? 따스하던 아는 찐빵. 아는 찐빵. 그리웠구나. 아는 찐빵. 그래서 이 노래 어디서 나온 거야? 난 같은 처음 세대라서. 원래 네. 이게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선생님. 삼립찜, 맞습니다. 삼립 호빵. 네. 오늘은 다른 브랜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찐빵. 아는 찐빵. 예. 여러분 아는 찐빵. 지금 저희가 요거를 쪄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좀 시식하겠습니다. 시식하실 동안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판매하는데 이 추운 계절에 딱 생각나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겨울 간식 찐빵, 오늘 그래서 아주 센스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우면은 갓 쪄낸 듯한 촉촉한 찐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찐빵 2+2 세트 총 40개. 이런 40개? 게 40개가 들어있어요. 크기가 한입 크기로 좀 이렇게 적당하죠? 요거 한 2개 정도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다가 물 조금 담고 거기다가 찌면 이게 19,900원이에요? 이게 19,900원, 개당 40개. 500원이 안 되는 거야. 500원이 안 되네. 그렇죠. 이게 너무 맛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 맛 달라요? 지금 먹은 거? 지금 이게 꽃감 찐빵이래요. 그게 지금 색깔이. 요 붉은색이. 맛있어. 꽃감 찐빵. 제 속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냥 일반 거보다 그러니까. 곶감이 들어가니까. 편의점 찐빵은 사실 막 2,000원인가 그러고 비싸요. 그리고 제가 찐빵을 그렇죠. 좋아해서 길거리에서 사 먹는데 이게 찐빵의 크기는 큰데 딱 했을 때 팥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팥도 빵빵하네. 팥도 많이 들어있고. 팥빵.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먹었어. 왜 안 먹으려고 했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어제 밤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올 땐 뭐 먹지 말고 오라 그랬잖아요. 어제 밤에 옆집 형 갔는데 네. 미역국을 너무 맛있게 끓이고 김장 해가지고 막 수육이랑 막 해가지고 좀 맛있겠다. 네, 한 3그릇 먹었어요. 형이 형 옆집 형네 집에 가가지고 형수가 막 해놔가지고 이렇게 좋네. 주위에서 이렇게 막 먹을 걸 주고 사람. 근데 아쉽네. 호빵을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먹었어. 아니, 너무 배가 호빵을 불러서 안 먹으려고 김치에다 하다가. 싸먹는. 그러니까 그 김장김치랑 먹으면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 무슨 조합인가요? 아니 뭐 김장김치에 호빵을 싸. 김장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40개가 19,900원이에요. 이걸 그래서 그냥 제가 찐빵을 집에서 다른 찐빵을 막 찌다가 좀 실패하는 경우가 이게 얼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찌잖아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말라요. 그러니까 전용 용기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저희 PD님이 직접 해주시는 방법이 물을 좀 붓고 거기다가 놓고 요거를 찌니까 그 물이 스팀 역할을 하면서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확 익혀주죠. 예, 그래서 요렇게 좀 드셔보시면은 집에서 아주 겨울철에 맞는 겨울 찐빵 맛있는 겨울 간식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선보여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 겨울에 특별한 선물 황금향도 지금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우리 이동학 최고 그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너무 맛있어. 네. 이걸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들어오셨어요. 방금 밖에 저 박스에 있는 거. 제가 이거 저번 주에 먹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시켰어요. 네. 한 박스. 한 박스가 왔는데 아니 12개, 12개에서 뭐 15개 이렇게 온다고 돼 있었는데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20개가 넘게 온 거야.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야씨 맛 다른 거 아니야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네. 맛이 똑같아.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과즙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까? 예, 크기가 크던 작던 네. 과즙이 아주 톡톡 터지고. 제가 이거 황금향 지금 네. 몇 년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이런 황금향은 없었다. 네,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죠. 요거랑 지금 찐빵 같이 드셔도 잘 될 것 같고 그럼 잘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안흥 찐빵이 안흥이라고 치면은 찐빵이 연관 검색어로 같이 뜨더라고요. 70년 넘게 이어내려온 안흥 찐빵 마을이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의 명소라고 하는데 여기 좀 기흥 찐빵 유명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흥 찐빵.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흥자는 한자로 딱 하나 있습니다. 어허. 흥할 흥, 어. 일어날 흥. 네. 이거 좀 먹으면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예. 흥. 그냥 흥 이거 아니네요. 그렇죠. 네. 스태프분들이 이거에 웃어주시네요. 아 그래요? 여기 분위기 좋네.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웃어주시지만 아니 제가 기흥이 이름이 형이 저렇게 하니까 웃어주시네. 아니 그게 제 이름이 기흥이잖아요. 네. 근데 제 상장에 적지 않은 게 홍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아니 봤을 때 이제 이게 붙여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제가 김기흥이니까 김기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기지 않잖아. 기가 차잖아. 근데 아이들이 따라 어린애들이. 그거 성공한 뇌리에 거예요. 박히는구나. 이 광고 캠페인, 이 선거 그러면 캠페인 성공하는 아이들이 거야. 인식을 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럼 엄마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제가 60대 어머니들한테도 흥흥흥 하지만 아이들한테 흥해라 김기영. 아 멋집니다. 동학이 형은 뭐 없어요? 지금 먹고 있잖아. 학씨. 뭐야 쟤는? 동동 공천 못 받고 말이야. 향 맛이. 학씨.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흥하고 이거 봐. 시하고 스태프분들 안 기살리고. 웃어주잖아. 기흥이 형은 웃어주는데 우리는 예. 안 웃어줘. 우리가 하지 마. 너무 나야. 예, 지금 이동학 최고는 다른 말은 관심이 없고 지금 열심히 까고 황금향 있어. 까느라고. 예. 진짜. 우리 그러면 황금향 까는 동안 정치를 한번 까보도록. 아니 지금 보니까 다 까고 있네. 네, 다 다 깐다. 까. 오. 다 깐다. 싹 깐다. 와. 예, 귤도 까고 황금향도 까고 정주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이 이슈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이슈들을 물고 들어오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드디어 어제부로 성명을 냈어요. 장경태 의원의 논란에 관련해서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좀 했는데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성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위치에서 보좌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 방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소장에 의하면 이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남자친구 관련해서 네.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그 관련해서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발로 찼어. 네. 그런데 상대방이 억소리를 냈어. 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자식 억소리 내네? 또 속된 말로 조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해자인데
가해자 피해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그거 하면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사실 위임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 그런 것들을 위임한 건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네.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그 주의를 쓴다는 거 이 자체는 보통의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사안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다가 억소리를 냈는데 그 억소리를 낸 게 네 남친 때문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프레임 전환을 그러니까 하는 이거죠. 거니까. 맞으면 억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항소 포기와 좀 연관을 짓는다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일당 관련해 가지고 나쁜 놈들이잖아. 그 나쁜 놈들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좀 형이 아쉬워. 그러면 항소를 해서 네. 나쁜 놈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항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았는데 억소리 냈는데 그걸 항명이라고 하는 거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봤을 때 물론 성추행 사건과 그거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권력이 소위 말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하는 거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기인 총장님, 이게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제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이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늦었어요. 보세요? 사실 늦은 거죠. 예. 원래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의 누군가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그 즉시 나왔을 텐데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 워딩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실 장경태 의원을 믿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었던 사람이 우리 발등에 도끼로 이렇게 뭐 발등을 찍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워딩에 또 그런 그렇잖아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사실 장경태 의원이 7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었었고 본인의 정치학 석사 논문이 뭐 여성 유권자에 대한 뭐 연구 논문을 아마 썼을 네.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 인권과 어떤 뭐 이런 권익에 대해서 신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경태 의원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참 늦었지만 그래도 뭐 적합하다라는 성명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규모라고 하는 게 전국 54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 500만 명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들이 판단했을 때 이 돌아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사실은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장경태 의원의 그 지난 주말의 기자회견은 정말 잘못됐어요. 네. 그 구체적인 증거와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마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이뤄진 사건이다. 거기에 자기는 피해자다라는 어찌 보면 프레임 전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데이트 폭력 사건과 이 사건은 본인이 어떻게 추행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럼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고도 그냥 주랭랑을 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고 뭐 윤리감찰단 조사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정도만 메시지를 냈으면 모르는데 네.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막 여론까지 뭔가 판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당한 행태들이 이런 여성단체 협의회의 성명까지 이끌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동환 씨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다른 뭐 가해 논란으로 또 번질 수도 있고 어찌됐건 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거를 또 한쪽에서 완전히 재단해가지고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재단하는 것도 사실은 또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건조하게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네. 그것에 따른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느 쪽 편을 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죄질이 안 좋은 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직장과 소속을 그렇죠. 공개했다는 점. 그러면 그 남자친구의 소속을 공개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라고 안 할게요. 고소인이라고 할게요. 네. 고소인의 정보를 특정했다는 것은 매우 죄질이 안 좋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권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선거기획단장이자 음흠. 수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 네. 이렇게 고소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기자회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안 좋고요.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하필 사실 동대문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부러 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대문 네. 구청장한테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찰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음.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뭐 뒤를 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성추행 진위 여부와 별개로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압박이자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이 방탄 시리즈가 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트 폭력으로 이 시선을 좀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꿔치기 신공을 좀 보이려고 했던 예.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진영 간의 그것을 또 치환하려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으로 물타기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진영 논리로. 네. 그러니까 성추행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문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대변인인가요? 김민주 부대변인이 맞아요. 내란 세력의 눈엣가시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김문수, 여기에서 말한 김문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김문수인데, 그 보좌진이 보좌진 민보엽 게시판에 그 여자가 성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 음모론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의도 정치권이 아쉽게도 진영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설정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으로 한번 물타기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으로 물타기하고, 세 번째는 TV조선으로 물타기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쪽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뭐 오디오 관련해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왜 여기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아니 왜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성이라는 것들은 뭐 직접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TV조선에서 적당하게 좀 너무나 자극적인 워딩이기 때문에 뺐는지. 네. 여튼 여성이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가 뭔가 손을 이렇게 향했고, 거기에서 마침 왜 왜 여기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상상이.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연출을 한 거다. 근데 그 TV조선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 여성이 내 목소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말이라는 데이트 폭력,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네. 폭력, 국민의힘, 그다음에 TV조선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려고 하고, 네. 무엇보다도 좌표를 찍었잖아요. 예. 좌표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되고, 특히나 고소장에 그게 있어요. 주변에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목격자들이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냐.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장경태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뭐 즐거운 만남이었다라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장경태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 게,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깨에 이 여성이 손을 올리고 있었고, 그게 어느 보좌진이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선 의원이든 초선 의원이든 그냥 평범한 남성이든 간에 다른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건 굉장한 신뢰잖아요. 네, 어느 예. 부위를 떠나가지고. 근데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느냐,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하니까 이 굉장한 권위 의식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디 재선 의원의 몸에 손대느냐는 그 말 때문에 네티즌들이 네. 장경태 의원의 어깨 동무를 했었던 사진은 없는가 봤어요. 막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 본회의장 내에서 예. 뭐 이재정 의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의원이 어깨 동무도 하고 예.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싸 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추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사실 그건 추행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이렇게 자료와 뭔가 증거들이 나오면 그 분석과 현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상을 보면 그 피해자가 이렇게 어깨 동무를 했더라기보다는 몸을 가누지 못해서 지탱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법조인들은 봤을 때 뭐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등 쪽 내지는 어깨에 올리는 게 추행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진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이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고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 나는 피해자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영상을 공개했었던 건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기의 데이트 폭력 사건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의 데이트 폭력 사건을 언론에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 제보한 셈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해요. TV조선에서 어제 인터뷰 보니까 전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피해자도 폭력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남자친구도 폭력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설정인 거죠. 근데 너무 과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장경태 위원장이 지금 여권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기획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보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윤리감찰단 조사라든지 수사 뭐 탈당을 하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위를 잠시 내려놓고 뭐 무죄를 좀 입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동욱 듭니다. 측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일을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약간 탈당이라든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방향을 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건데 뭐 이게 진실이 본인 스스로가 그 일을 저질렀다 혹은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이 조사를 1차로 일단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거치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여론 재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가해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그때는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약간 말을 보태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적 문제로 어쨌든 들어가 버렸으니 네. 그것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의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정황이나 증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좀 조용히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사 여론에서는 끝난다 하더라도 시당위원장직 같은 거는 좀 그거는 내려놓는 윤리감찰단에서 저는 1차적으로 조사가 나오고 그게 조사 그걸 나오고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스스로 그냥 내려놓고 아니, 이제 갔잖아요. 이게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이춘석 착수하겠다고 의원. 발표한 뒤에 주말에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아니, 왜냐면 무고로 고발하겠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거니까. 감찰단이 아니 당사자가 무고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뭐 원래부터 감찰단 조사라는 게 강제력이 없는 그냥 단지 조사일 뿐인데 그런 당내의 조사 기관에서 주말 사이에 이제 해당 당사자가 무고고 난 억울한 일이고 피해자다라고 해버리면 감찰단이 과연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경솔했다. 제가 볼 땐 좀 지켜보고 감찰단의 조사를 먼저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하는 게 맞지. 감찰단 조사가 아직 착수되기도 전에 막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여론전을 해버리면 오히려 감찰단 조사를 좀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전 해석이 되거든요. 이건 앞뒤도 좀 안 맞고 중앙당과 좀 박자가 맞지 않는 대응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자문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반격 기자회견을 준비한 게 더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뭐 그것도 다 판단을 하겠죠. 예. 윤리감찰단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증거를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네. 선거 앞두고 있는 국면도 고민을 하겠죠. 네. 네, 그런 고민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이걸 질질 끌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가해자는 부인하고 가해자 주변에서 피해자 역공하고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악습을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 상응하는 처벌 이 정도면 어떤 처벌이 근데 일단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저는 이런 성명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로 양쪽에 뭐 이렇게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쪽 주장을 그냥 전제로 해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런 의견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번혹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찐빵이 목이 메인.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데 아니, 이걸 저는- 어떻게?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저는 뭐 저기 우리 이동학 최고의 입장은 뭐 할 수 이게 있습니다. 이 이슈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장해찬 의원이 그러더라고. 이동학 최고 같은 경우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 다 믿어준대. 근데 누가 장경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날 매긴 거야 뭐야? 날 평가해 준 거야? 매긴 거야? 좋게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진영에서의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유들유들한 그 기준이 예. 상대 진영에게도 적용이 돼야죠. 근데 민주당은 항상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거 봐라 증거 봐라 이거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악순환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어떤 뭐 성범죄, 어떤 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잣대를 들이밀었는가 이걸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한때 기자여서 사건 기자를 했을 때 보면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은밀하잖아요. 그래서 둘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네. 이거 위주로 갑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소장에 의하면 목격자가 다수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도 존재하고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대응에서 좀 갈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때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장경태 의원께서 아 이거 데이트 폭력이다. 내가 피해자다. 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갔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네.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아 그거 나 잠깐 들렸고 폭력 사건이 있어서 나는 그냥 뭐 나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갑자기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도 팔로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갑자기 데이트 폭력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 누울 자리 보고 견적 뽑고 아 이건 진영으로 갔을 때 해볼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성추행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또 다른 무고죄 네. 상대를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하고 상대를 그렇죠. 그렇게 사실상 음. 뭔가 무고를 하려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전은 사실 몰라요. 근데 후반전은 저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많이 좀 급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들도 주변에서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피해자에게 고소인에게 최대한 그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저희가 구독자 5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좋아요 버튼을 지금 2,400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이게 2,400분이 어제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요? 저희가 2,한 700분 정도까지 들어왔을걸요 동접자가. 이야. 지금 굉장히 너무 좋은 게스트분들 모시고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객관당 엄청 많이 오는. 이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 고수 세 분의 이 논평이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게 퍼집니다.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빨리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 누르시면 지금이야! 취소되니까 한 번만 안 누르신 분 한 번 눌러주시고 마구마구.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긴 존재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눌러. 이동학 최고 눌러 터치. 예, 김경 대변인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하트 뿅뿅 네. 리액션도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기 리액션을 힘들다. 아니 그럼 보지 마시고 그냥 채널 2로만 그냥 배경으로. 아주 다양한 캐릭터가 동호 형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무겁죠. 그럼
사실 장경태 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학생위원회에서 같이 맞아요. 활동했었던 사람이라서 같이 이 활동을 사건과 별개로 했기 때문에 네, 더 맞아요. 좀 그래서 이해는 이해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의리남이야. 그런 지점에서 맞아. 조금 그래요. 원활하게 지켜보고 잘 싶어요. 네. 원만하게 네.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 슈퍼챗 도시까치님 고맙습니다. 조희정님 어서 오십시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킴 8443님이 네. US 달러 100달러를 주시면서 오. 와. 이기인 화이팅 최고예요. 지금 환율 따지면 한 뭐 얼마 정도 나요? 14만 7천 원. 어유 많이 주셨네. 와. 이재명 그러네요. 정부 덕택의 환율이 이럴 때 또 닭간다가 고환율 때 좀. 닭간다가 정권에 이제 도움을 받네요. 예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희는 금액에 따라 그렇진 않지만 환율로 계산하니까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15만 원 예. 정도 되네요. 하루 W9COF님 후원 주시면서 김기영 대변인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박민혁님도 오셨습니다. 슈퍼챗 감사하고요. 정김8443님 아까 소개해드렸던 성남총각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희정님이 후원 여러 번 주셨네요. 그리고 밤따기님이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는 찐빵 에어프라이기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소금 살짝 뿌려서 165도에 5분을 튀겨내면 5분? 겁나 맛납니다. 165. 튀기는 거예요? 165도에서 에어프라이에 그냥 굽는 거죠. 에어프라이. 굽는 거죠. 굽는 거. 구워내면. 에어프라이요? 네. 에어프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에어프라이가 뭐예요? 아니 내가 볼 때 계란 프라이. 아니 내가 볼 때 에어프라이 하면 사고 싶어 난. 공기로 이렇게 데우는 거니까. 에어프라이는 프라이. 에어프라이. 프라이까지 말라. 프라이. 계란 프라이. 네. 프라이 좋지. 계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계란. 계란. 그래. 계란입니까? 결란입니까? 달걀입니까? 다들 옛날 사람이네. 자, 결란도 들어보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를 넘어가 볼게요. 네. 와, 하트 100, 뭐 이렇게 리액션 많이 올라오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5만 명 오늘 좀 찍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찍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야죠.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나경원 간사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사실 이게 여야 동수로 해서 위원회를 꾸리자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법사위에서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법사위에는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홈 경기도 아니고 어웨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운동장도 기울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면서 그래도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증인 채택 문제도 좀 균형 있게 가자. 그 얘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안 하지 뭐. 조건을 달지 않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던진 겁니다. 우리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의 이 항소 포기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7,400억 원의 돈이 범죄 수익을 공권력을 통해서 저는 세탁해 줬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나아가서 제가 볼 때 배임까지도 배임도 없애버리면 이분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죠. 지금 세계 특검 가지고 뭔가 안 나오니까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안 받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받을 리가 없죠. 이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야당 프레임에 그냥 끌려다니는 건데 네. 지금 저희가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거라면 그거는 조금 불리해도 그 국정조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완전 정치적 목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애초에 법사위냐 특위냐 이것도 그냥 서로 그냥 싸우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으르렁거리잖아요. 서로 목줄 걸려가지고
싸우질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으르렁거리는 것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조차도 뭐 나경원 간사카드 포기한 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 이거 지금 저희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김병희 원내대표가 이거 딱 터지자마자 국정조사하고 특검이고 다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 후라이 친 건가? 네, 뭐 그때 또 그때고 지금 또 지금이니까 네. 오늘 아마 후라이 탄다. 타. 오늘 아마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예산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들부터 해서 쭉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어떤 키를 잡고 그 방향으로 이제 질주해 갈 거예요. 일단 민주당이 받았어요. 네. 그 야당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먼저 나경원 간사의 선임도 포기하고 요 국정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조건을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철회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받겠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야당에서 조건들을 다 처리하고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 동상이몽을 꾸는 거죠. 어쨌든 야당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맞는데 항소 포기가 외압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기소다. 당신들은 건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 조작 기소로 국정조사 할래. 라고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항소 포기 외압을 한번 규명해 보겠다라는 이런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국정조사이긴 한데 서로 지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정조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엉켜 있잖아요. 네. 저는 조작 기소라는 게 뭐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데 바라보는 면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법사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슈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라 보는 겁니다. 아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한다고 발표는 저 할게요. 그거 안 한다고? 나 안 할게요. 그거 하는 거야? 목줄 걸려가지고 짚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진짜? 네, 그냥. 네. 제가 볼 때 이동학 최고가 지금 지시, 지령. 아니 근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제 지령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내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를 조작 기소의 국정조사를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를 받았다라고 읽혀지는 거지. 안 근데 한다고 지금 지금은 내부에서 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워딩이 지금 그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이거를 하게 됐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여당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행정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검찰도 이제 1년 뒤면 사실 없어질 조직이기도 하고 무서워.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대행의 대행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상대로 해가지고 또 뭔가를 계속 뭐 만들어낸다? 긁어 부스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바보 같은 거지. 이걸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7,400억 이게 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7,400억 돈이잖아요. 이게 민생 아니야? 아니 쿠팡이 지금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쿠팡도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쿠팡도 특검하고 수습을 계속 해야 이것도 돼. 국정조사하고 뭐 특검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커피 이렇게 밍숭밍숭해. 물 타나 보다. 누가 물 타나 보다. 센스쟁이야. 밍숭밍숭하지? 여기에 물이 많아요. 누가 진짜 물을 이거 따라 과즙이 아우, 정말 무서워. 기가 막힙니다. 이거 홈쇼핑 어. 채널입니다. 저 커피에다가 이거 좀 타줄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쿠팡도 국정조사 하시고 이거 하는데 쿠팡을 좀 하긴 해야 아니 되는 건 그러니까 맞지 뭐. 3대 특검을 왜 합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아유. 너 죽을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맞을래? 이거야 네. 특검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아니 저는 3대 특검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네. 최소한 이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고 쿠팡 특검도 하셔라. 아니 쿠팡은 특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사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지금 이제 벌금이든 아니면 처벌 내리고 있는 수위가 적절한가를 지금 강홍식 비서실장이 점검해 보라 했잖아요. 이건 훨씬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왜? 그러니까 이건 특검 하시라고. 쿠팡 가지고는 그게 워낙 문제가 크고 네. 안에 또 비리 아닌 비리 그러니까 그 안에 채용되어 있는 비서관들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는 회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떠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우리 황정숙님께서 네. 그 이동훈 제정신인가인데 이동훈은 우리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고 옆에 계신 분은 이동학입니다. 아니 매기는 거네. 아니 이동훈 주세요. 왜 그분의 의도를 왜 감독? 아 수석 대변인을 향해서 제정신인가 그렇지. 했을 수 그렇게 있다는 얘기하시죠. 얘기잖아요. 네. 예. 그걸 미안. 장난하는데요, 굳이- 이동훈 얘기. 저 전화 좀 해볼게요. 거긴 없죠. 김기용 정신 차려. 여기는 김기 아니 학하고 여기는 이동 의문은 너무 많이 차이가 학입니다. 나요. 어쨌든 국정조사는 네. 이제 이뤄질 것 같다. 다행이네요.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걸지 않았고 본인들은 조작 기소, 우리는 항소 포기, 외압. 근데 이렇게 하면 동상이몽을 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가 전략을 잘짠 출범한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 이게 이런 거 내지 말고 그냥 조건 걸지 민주당에서 말고. 하자는 대로 그냥 하라고 왜 이걸 왜 따지냐고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하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거를 굳이 지금 물타기 왜 해야 버티기. 되지? 막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솔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초장에 물어봤어요. 이걸 받았어야 했어. 초장에 이슈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슈가 계속 다른 게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요 얘기는 쿠팡 얘기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각 잡고 한번 해요. 네, 예. 그건 문제 있어요 거기도.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슈를 그래서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엄이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2월 2일입니다. 내일이 계엄 1년이잖아요. 계엄 1년이 되면서 이번 주가 슈퍼위크 주간으로 규정이 될 정도로 모두들 기대하는 목소리 또는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의견들.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님은 이러더라고요. 장동혁 계엄 사과 의미 없고 사퇴해라. 이미 뭐 시한 지났다. 그런 말 해봐야 의미 없다.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이 계엄 1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단절도 애매한 상황이고 사과는 뭐 할 것 같지도 않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막 분출되고 있으면서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뭐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고 이 국민의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김경 대변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 어떤 계기성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계기성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떠밀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떠밀리듯 표현을 쓰냐면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영장실질 심사 오늘 받으면 네. 내일 나오잖아요. 새벽에.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좀 인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서 입장을 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도 워낙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발언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돌을 하나 얹을 수 있는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고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200%로 전 기각한다고 확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뭔가 호흡 조절을 하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온전하게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수많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된 사태이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이게 사과를 할 때 조건을 붙이냐?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란 게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앞뒤 맥락을 또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에 왜 사족이 붙냐, 조건이 붙냐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앵커의 질문에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과한다고 뭐 청년들이 받아주겠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줄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이유가 달리지 않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의 모양새 두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판했던 게 또 야당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비판했죠.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네. 뭐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맥락의 행위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 정치라는 이런 건 뭐냐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예. 선의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눈높이에 못 미칠 때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메시지를 내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비판을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 집회를 할 때 양양자 최고를 좀 특정지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적극성이 있습니다. 네. 그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 앞에서 본인이 이견 표시를 할 때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되느냐? 즉자적으로 그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최고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겁니까? 예. 이재명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러 나왔는데 그게 내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얘기했더라도 광장의 민심과 광장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 반응이 당이 굉장히 분열되는 양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의 내에서 뭔가 조율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을 뭔가 접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공통 분모를 만든다는 거 생각을 하고 네. 현장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기인 총장 보시기에는 그런 현장에서 양양자 의원의 그런 좀 중도지향적인 또는 합리적인 의사 표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센스는 합리적인데 예. 메시지가 정밀하지 못했어요. 음, 같은 당 내에서 민주당이 겨냥하는 막 극우적 행태라는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최고위원을 제가 당원이라도 아마 납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뭐 이런 풀어내야 되는 거죠. 건가요? 뭐 그 당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했었던 연설을 우리가 비춰보면 그 당시에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런 다른 목소리라도 여러분들이 품어 안아주신다면 우리 안에서 다시는 배신과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예, 당원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설득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냈다면 막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극우적 행태입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맞죠? 누가 그걸 몰라요? 근데 왜 아는 걸 또 수시냐는 거죠. 왜 자꾸 상처를 꼬집냐는 거예요. 당원들도 분명 알 거란 말이에요. 이 막 고집이 있고 더 막 화가 나서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예. 적어도 그 정당의 최고위원이면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금 더 당원들을 품어 안아준 듯한 메시지로 했었으면 아마 그런 모습들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누군가를 극우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방송 나가서도 전혀 얘기 안 해요. 왜 누가 누구를 방송 패널들이 누군가 국민들을 극우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전 아무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좀 봅니다. 하물며 저도 당 밖에 있는 저도 그러한데 정당에 있는 최고위원이 당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극우적 행태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다. 너무 직설적이었고 사실 상처를 주는 거죠. 누가 몰라요? 그렇게 극우적인 평가를 사회에서나 정치권에서 다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정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저 사람도 내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똑똑하게 메시지를 냈었으면 아마 그런 광병은 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 겪고 내부 분열을 확실히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유세 현장이 내년 민주당 지선을 위한 유세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지금 표정 관리도 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내심 약간 좋은데 우리가 장동혁이다. 표정 관리하네 지금. 우리가 장동혁이다. 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도 나와요. 마음속으로.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동혁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유세 단장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네, 유세 단장 그 이상의 자리를 줘도 선대위원장은 된다. 옥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편지 엄청난 쓰고.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처음부터 이걸 단호히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고 네. 그거를 옹호하는 흐름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이걸 단호하게 끊어줬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반헌법적인 것을 계속 옹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주변으로부터 마련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 스스로들이 못 끊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간다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런 자중질환 모습으로 갈 거거든요. 선거 해보나 마나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장동혁 비대위 내려갈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를 치를 비대위 지도부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 비대위의 이름은 사과용 비대위예요. 사과를 할 만한 어떤 김용태 계기 비대위처럼?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아무리 사과한들 그걸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내부에서도 반발 저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장동혁이 지금까지 그걸 옹호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180도 확 바꿔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믿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랬냐면 왜 제가 사과를 못 할 거라고 보냐면 이미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유튜버들한테 면접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사과를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독사과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튜버들에게 포획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환길 뭐 신께서 보내주신 선물 뭐 윤석열 뭐 하늘에서 내려오신 뭐 천사 뭐 서로가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주님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그 독사과를 먹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도부가 갑자기 어느 하루 잡아가지고 갑자기 이번에 못한다고 하면 신년 메시지로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선거 앞두고 헌법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실 거다. 그 전제를 하려면 인적 성산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를 인적 청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사라져야 되는 스스로 거야.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말로는 사과를 하고 행동은 계속 하고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금 좀 강한 성향의 사람들도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어떤 뭐 계엄은 정당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어찌 보면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먼저 좀 더 세련되고 똑똑한 단어로 당원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지만 지지하는 당원분들부터 변한다면 국민의힘이 확 변할 수 있는 전 계기가 좀 커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프레임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 특검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추경호 한 개인에 대한 구속이란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위헌정당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데 저는 여튼 내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일종의 쉼 그리고 반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에 대해서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품이 너무 많아. 내란 동조, 내란 선전선동,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에 잡히는 것들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다 내란으로 이틀막을 하는데 그 빌미를 아니, 장동혁 그러니까요. 체제에서 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는 저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는 경우가 뭐냐면요. 네. 나의 삶이 부정당할 때 화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주안역에서 인천 주안역에서 집회 마치고 저는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쭉 오면서 네. 많은 분들과 같이 탔어요. 네. 그러면 거기 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에요. 한 20, 30대 친구들. 예. 그러니까 유별나지 않습니다. 유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지.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그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탄핵에 찬성 반대 있잖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4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탄핵에 반대한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극우라는 단어와 내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고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재판을 중지시킨 걸 넘어서 삭제하고 항소 포기하고 대법관들을 늘리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법관의 인사를 뺏어가지고 본인들 외부에서 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왔던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여튼 법적인 부분에서 재판 중이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책임을 당했는데 네.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작동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야당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점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1년 두고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 부족함은 평가받겠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극우나 내란 프레임으로 딱 규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민주당은 맞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당신들은 극우다 이걸 과연 납득이 가느냐인 거죠. 네.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김기행 대변인께 막 하니까 경민정 앵커는 좌파인가요?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 그리고 충분한 예의를 갖췄는가 이거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꾸 말꼬리 잡는 것 아니, 같아서 그건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 옴으로써 책임을 다했는데라는 말이 워딩이 그 워딩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려와서 옥에 갇힘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것인가? 그 후에 본인의 행동 자체가 김건희 씨가 뭡니까? 그 여사 붙이세요. 옥중 편지에서 전한길 누구 전한길 씨에게 거기 편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전 대통령 수준의 사람이 옥중 편지를 쓸 때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제가 거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몽령.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걸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했다가 헌재에서 파면돼서 지금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 판단을 받고 있어요.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운 겁니다. 네.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 사법부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합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재단에서 그 옥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전한길,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한테 그거 한 거는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흔드는 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딱 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과거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인가 했을 때 방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내란 몰이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을 이제 어쨌든 하려면 저는 딱 끊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끊냐? 끊어주고 그냥 끊는다고- 계속 그냥 이재명만 잘못했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뒤섞여가지고 뒤범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들 김재현 내부에서. 최고위원은 네. 그게 인연이 끊는다고 끊어지냐? 아니 2년 이런 끊으라고 거 하는 건 이렇게 아니에요. 표현하니까. 정치적으로 어쨌든 반헌법적인 분명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됐든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헌법 받고 나가는 이런 위원 위법한 계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만 딱 털어주고. 그럼 이렇게 그것도 끊어내면은 이제- 네. 내란몰이 그만 내란 입딱 그만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 여론이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아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당론이요. 네.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딱 본 우리 항상 본 제가 때리고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병원비도 막 주고 야 이거 진짜 너가 잘 나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랑 미안하다고 했지. 너 지금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아까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메소드 연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우리는 되게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가 그런 중요할까? 말을 넣어놔도 네. 어차피 민주당은 꼭 경고 공격할 것도 뻔하고
말만 사과하느냐 행동은 그렇지 않느냐 또 분명히 정치적 공세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더 큰 메시지를 되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행일치.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메시지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 굳이 뭐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늘상 장동혁 지도부가 죽이려고 하거나 좀 약간 수세에 몰려고 했었던 내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그 당내에 있었던 인물들을 갑자기 거하게 끌어안는다든지 사실 그런 메시지가 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문장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왜 그래? 왜요? 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무서워? 더 나빠 이렇게 왜, 얘기하면. 아니, 왜? 잠깐 여기서 아니, 왜 잠깐만 지금 그러냐면- 김경 대변인 지금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셔야 돼가지고. 아, 맞네, 맞네. 괜찮으세요? 한 5분. 아니 필요할 때 아, 나가시면 지금 한동훈과의 돼요. 예, 전쟁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아니, 빨리 왜 말씀 그러냐면 주세요. 예, 재밌어서 그래. 제가 유승민 의원과 늘 정치를 오래 했었던 사람으로서 항상 당 바깥에 비주류로 밀려나는 그 서름을 알고 있고 이 사람만 끌어안는다면 이 당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라는 그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지도부가 그게 한동훈 대표든 당내 비주류든 간에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사과 한 문장 안 들어가도 야 당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아하. 뭐 소리 좀. 예, 그 막 되게 강한 지지자들이 막 반발을 해도 우리는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을 극복해야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주요하게 파급력을 미칠 텐데 그냥 지금은 그냥 사과 한마디 하세요. 절연하세요. 절연한다고 해서 절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행동이 더 많은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이기현 총장의 제안대로 그럴 가능성은 사실 지금 없죠. 되게 너무 고급지게 멀리 갔으니까. 매긴 건데 네. 결국 해야- 얼굴을 뭘 또 바꿔야 매기기. 얼굴을 바꾸는 아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학시. 이게 정치라는 것들은 또 상상의 예술, 예. 뭐 상상 이상 뭐 그렇게 보는데 음. 저는 분명히 하면 돼요.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이제 조합과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맞아요. 저도 진짜 여기에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하잖아요. 잘했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제 생각이 물론 저도 사람이자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는 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으로 그러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좌표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피고인이고 이분이 본인의 죄를 의식하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하잖아요.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안 되지 않느냐. 우리의 차이보다 이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파편화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꿰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당원들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경선과 본선에 있을 때 우리가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 과정을 이겨내고요.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 제가 곱씹어 보면 굉장히 진짜 힘든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기는 게 혁신이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적이 있어요. 전 그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이 집단행동 한다 그러잖아요. 연판장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연판장 돌리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20명이 넘어가고 그 한동훈계를 제외한 의원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댓글이 벌써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의는 기인이 네가 끼어 안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런 댓글 하나하나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당 지도부의 어떤 정체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동훈이는 그거는 누구 사실 밑으로 안 간다고 설득을 말씀- 해야죠 이분들. 네. 예, 설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본의 아니게 네, 보내 저희도 금방 끝날 텐데 아, 그래요? 먼저 끝나요? 저희도 이제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네요. 그러면 시간 하고, 예. 예, 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동학 최고께서는? 아니 이제 한동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즐기려고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국민의힘하고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껴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네. 오히려 그냥
차라리 장동혁 대표의 생각대로 그냥 축출해버리고 예. 진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네. 목소리만 내는 정당으로 가고 네. 그리고 한동훈은 무소속으로 뭐 어디든 출마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어, 그 보수가 어쨌든 이러쿵저러쿵해서 한동안은 어렵게 갈 겁니다. 근데 저는 네. 보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더 미워. 보수와 진보가 결국에는 함께 건강하게 대결하면서 웃으면서 바른 소리 하는 가야 되는 거, 거니까. 속으로 저렇게 웃는 아니, 거. 진짜로 굉장히 저는- 얼굴이 좋아졌어. 예, 초반보다. 아니, 아니. 피부가 이런 탱탱해지는데. 얘기하다가 예, 그래요. 김기영 또 대변인께서 좋은 예.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에서 자기 정치하느라 누군가를 축출해내는 모습 지난번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참 많이 봤는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 시절에도 똑같은 거를 행하고 있는 것들 전혀 이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추이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챗 주신 분 BGK B7J님 감사합니다. 우주사과님 슈퍼챗 감사하고 도시까치님께서도 슈퍼챗을 보내오셨는데요. 저희가 4.95만 명인데요. 지금 5만 명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아서 여러분 연말까지 간다. 지금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은 한 번 눌러주시고 2번 누르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구독 취소가 되니까 해주시고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아능찐빵도 많은 선택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세 분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